자,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이런 가상의 데이터는요. 2차원 모양으로 반드시 어떻게 만드셔야 된다. 로우 1개, 컬럼 2개 모양을 갖는 이 2D 어레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프리딕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서요. 파라미터 이름이 대문자다. 그러면 무엇을 넣어라? 2차원 배열을 넣어라. 파라미터 이름이 소문자로 되어 있다. 1차원 배열을 넣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프리딕트만이 아니고요. 프리딕트만이 아니라 피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메서드들이 파라미터 이름이 대문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2차원 배열 넣으란 얘기예요. 파라미터 이름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어레이를 넣어라 라고 문서가 되어 있으면 1차원 배열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행이 하나밖에 없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얘가 스멜트 하고서 빙어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죠? 빙어랑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돔이랑 가까이 있는데 빙어래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여기에 크기가 1000인데 여기는 기껏 해봐야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50. 그럼 실제로 이 데이터들은 이 안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어디 있겠느냐?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겠죠. 자, 그러면 자, 무엇을 찾아볼 거냐면 이 가상의 테스트 데이터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리스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찾아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nearest neighbor들을 찾아주는 where이라고 할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KNN 모델 안에 있어요. KNN 모델 안에 함수 이름이 kneighbors라고 되어 있어요. kneighbors. K개의 이웃을 찾아주세요. K개의 자, 여기도 무엇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문서를 보시면은요. 문서를 보시면 누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을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써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뭐가 되어 있냐면 대문자로 되어 있죠. 2차원 리스트를 주래요. 2차원 리스트. 자, 그리고요. return distance가 true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 distance가 true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로 계산된 거리도 주는 거예요. 만약에 return distance를 false로 주게 되면 거리는 전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요. 그 인덱스와 거리를 리턴해 준대요. 이웃들의
이웃들까지의 거리와 이웃들까지의 인덱스를 준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밑에 보죠. 디스턴스를 먼저 리턴하고 인덱스를 나중에 준대요. 그리고 둘 다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용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턴 값, 자, 여기는 x는 테스트 피쉬를 주시는 거예요. 2차원 배열. 이 2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이 테스트 피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를 줘요. 두 번째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네이버들의 이웃들의 인덱스들을 줘요. 이웃들까지의 거리와 이웃까지의 그 이웃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인덱스를 줘요. 각각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디스턴시스 그리고 프린트 네이버 인다이시스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부 다 2차원 배열이에요. 전부 다 2차원 배열인데 출력된 모습을 보세요. 왜 2차원 배열이냐면 물고기가 한 마리면 그 한 마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찾겠죠. 이게 그 가장 가까운 거리 5개예요.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다. 응? 테스트 피쉬가 만약에 2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라고 한다면 이게 테스트 피쉬 1, 테스트 피쉬 2라고 한다면 첫 번째 피쉬에 대해서도 거리가 5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쉬에 대해서도 거리가 5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만약에 테스트 피쉬가 3마리가 있었다. 테스트 피쉬가 랭스와 위드스를 갖는 테스트 피쉬가 거꾸로죠. 위드스와 랭스를 갖는 테스트 피쉬가 3마리가 있었다. 그럼 첫 번째 테스트 피쉬에 대해서도 거리 5개. 두 번째 테스트 피쉬에 대해서도 거리 5개. 세 번째 피쉬에 대해서도 거리가 5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거리가 몇 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웃들까지의 인덱스, 이웃들의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테스트 피쉬에 대해서도 5개의 이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5개 이웃의 인덱스란 말이에요. 만약에 테스트 피쉬가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피쉬에 대해서도 5개의 이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피쉬에 대해서도 5개의 이웃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배열인데 첫 번째 피쉬의 이웃들, 두 번째 피쉬의 이웃들, 세 번째 피쉬의 이웃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몇 차원 배열이 돼야 돼요? 2차원 배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리도 2차원 배열, 이웃들의 인덱스도 2차원 배열. 근데 2차원 배열인데 로우가 하나씩밖에 없죠. 로우가 하나씩밖에 없는 이유는 테스트 피쉬가 몇 마리니까? 한 마리니까. 테스트 피쉬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로우는 하나이고 컬럼은 5개. 여기도 컬럼 5개. 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입을 잘 보셔야 돼요. 쉐입을.
자, 이유 아시겠죠? 왜 2D 어레이인지, 왜 우리는 5개의 이웃수만 찾아 가장 가까운 5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왜 5개를 찾은 거예요? KNN이 5개 찾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KNN을 생성할 때부터 몇 개짜리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기로 했으니까 5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그러면은 여기 5개가 되는 건 맞죠? 5개가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왜 2차원 배열이냐? 1차원 배열이 아니라 왜 2차원 배열이냐? 피쉬가 한 마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피쉬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피쉬가 만약에 2마리였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피쉬가 10마리였다 그러면 행의 개수가 몇 개? 10개가 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5개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이웃의 개수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91이에요. 그 다음 가까운 거리는 130이래요. 130. 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그려볼까요? nearest neighbor라고 n이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은 nearest neighbo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줄여서 쓸게요. nearest neighbor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인덱스를 알고 있으면 nearest neighbor를 찾을 수가 있죠. 맞아요? nearest neighbor는 트레인 세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트레인 세트에서 인덱스 몇 번? 인덱스 2번, 5번, 26번, 32번, 11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겠죠? 그쵸? 자, 이 인덱스들을 넘기셔야 돼요. 이 인덱스를 넘겨야 되니까 네이버 인디시스라고 넘기면 될까요?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여기를 0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0번이라고. 왜 0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쪽에 있는 1차원 배열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인덱스 2번, 인덱스 5번, 인덱스 26번, 인덱스 32번, 인덱스 11번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5개의 nearest neighbor가 나오는 거죠. K nearest neighbor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 이렇게 1차원 배열을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인덱스로 2차원 배열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덱스로 1차원 배열을 줘야 되는데 그 1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잖아요. 맞습니까?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쓰는 거다? 네이버 인디시스 0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 0번 피쉬에 인덱스 0번 생선의 이웃들 인덱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생선이 2마리가 있었다면 인덱스 0번 생선의 이웃들의 인덱스 1번 생선의 이웃들의 인덱스 이렇게 있었겠죠. 이해되세요? 얘네들이 nearest neighbor예요. 바로 프린트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2g 25.4 19.7 14.3 13.4 12.4 12.2 12.2 290 26.3 자, 얘네들 어디 있는 걸까요? 자, 앞에 있는 게 그램이에요. 뒤쪽에 있는 게 센티미터예요.
자, 그램이 이쪽이 센티미터. 우리 대충 한번 파악해 볼까요? 242, 25. 242랑 25. 242면 대충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요 정도 있을 거고 25. 여기 있겠네요. 아마 가장 가까운 건 이건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림에서 봐도 리즈너블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거 볼게요. 19.7g, 14.4cm. 19.7g이에요. 19.7g 어디 있나요? 요 근처에 있겠죠? 14.7 여기겠네. 여기가 19.19g, 여기가 14cm. 이게 두 번째로 가까운 그래프,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이래요. 이 녀석이 첫 번째로 가까운 녀석이고 이 녀석이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이래요. 여기가 아니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리 계산 어떻게 해요? 거리 계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200g, 150g이라고 했나요? 150g. 거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샘플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 샘플까지의 거리는 우리 테스트 피쉬가 150g이었죠. 빼기 242g. 여기에 제곱 더하기 제가 센티미터 25cm라고 했나요? 25cm 빼기 25.4. 대략만 쓸게요. 이거의 제곱. 그래서 거리가 뭐가 나온 거예요? 거리가 92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면 두 번째 샘플까지의 거리는 두 번째 샘플까지의 거리는 테스트 피쉬는 150g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죠. 19.7. 이걸 빼는 거예요. 더하기 무게는 길이는 25cm였죠. 거기서 14.3을 빼는 거예요. 이거의 제곱. 그게 얼마? 그게 13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거의 더하는 게 거의 미미해요. 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케일링의 문제였던 거예요. 스케일링의 문제. 근데, 그러니까 무게가 거리를 계산할 때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게만 중심적으로 봐야 될까요? 생선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게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크기도 봐야죠. 얼마나 크냐. 큰데 무게가 적게 나가느냐, 큰데 무게도 크게 나가느냐,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를요, 무게를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게가 뭐 0.2g, 0.01g, 0.01 뭐 3g 이렇게 되겠죠. 뭐 290g 같으면 0.29g 이렇게 되겠죠. 단위만 바꿔버려도 숫자가 굉장히 작아져 버리죠. 우리가 그램에서 킬로그램을 바꿔버리면 데이터 자체는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램을 쓰느냐 킬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게 또 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거리 가까운 이웃들을 찾을 때 무엇이 중점이 될까요? 센티미터. 물고기의 길이가 거리를 계산할 때 중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는 센티미터나 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 다음에 길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테스트 셋 안에서 무게는 뭐 50개가 있으면 1등부터 50등까지 안에서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도 마찬가지로 1등부터 50등까지의 그 안에서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스케일링의 필요성입니다. 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보니까 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참고로 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까지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에서 우리가 그래프 그렸던 거 있죠. 이 그래프를 그렸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좀 할게요. 훈련셋과 가상의 데이터와 두 개를 시각화했었던 그 코드를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상의 데이터에서 가상의 생선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즉 테스트 셋이죠. 훈련셋, 죄송합니다. 훈련셋 이웃들을 시각화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각화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nearest neighbor를 시각화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훈련셋 시각화하고 가상의 데이터 시각화하고 여기 있는 nearest neighbor를 시각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nearest neighbor들을요.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여기는 알파를 좀 줄게요. 알파를 뭐 0.3. 알파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알파가 뭐였는지? 투명도. 숫자가 작을수록 투명, 숫자가 클수록 진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PLT 점, 이것도 스캐터라고 그리시면 돼요. X축은 여기 길이들이 X축이에요.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의 행은 전체를 선택하고 행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컬럼은 1번을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에서 행은 전체를 선택하고 컬럼은 0번째 컬럼을 선택하면 돼요. 이게 무게예요. 무게. 됐죠? 일단 레이블은 뭐라고 할 거냐면 nearest neighbors 할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 컬러를 마커부터 넣을까요? 마커는 다이아몬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D가 아마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색깔 컬러를요 옐로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0.5 정도로만 할까요? 0.5. 알파 0.5라고 했고요. 가상의 데이터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옐로우,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D라고 하는 거는 D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아까 위쪽에서도 보셨듯이요. 240g, 290g은 도미 쪽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빙어 쪽이에요. 빙어 쪽.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에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지금 잘 겹쳐서 잘 안 보이지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하지 말고요. X 표시도 가능할 거예요. 색깔 노란색 하지 말고 그린으로 해볼까요? 여기 X가 조금 겹쳐 보이시죠? X가 이쪽에 X가 조금 겹쳐 보이실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다? 어떤 게 일어난 거다?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던 거는 X축의 스케일과 Y축의 스케일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난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고 실제 거리가 가까운 녀석들은 이쪽이 더 거리가 가까운 녀석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의 두 특성, 그러니까 길이와 무게라고 하는 무게는 서로 단위가 길이의 무게는 뭐예요?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는 그램이에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있는 범위도 값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냥 값의 범위도 매우 다릅니다. 생선의 길이 범위는 대략 보기에 0에서 50 정도 사이에 있어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생선의 무게의 범위는 그냥 무게라고만 할게요. 길이의 범위는 뭐 0에서 50인 것처럼 보이고 무게의 범위는 0에서 1000이 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범위가 매우 달라요.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버리면 0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1000이 아니라 0에서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랑 차이가 많이 나겠죠. 길이는 0에서 50까지 변하는데 무게는 0에서 1.0까지밖에 안 변한다. 그것도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즉, 두 변수의 두 특성들이라고만 할게요.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것 때문에 변수들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기 위해서 거리를 계산할 때 생선의 길이는 길이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생선의 무게가 거리를 계산할 때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영향은 생선의 무게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가까우면 거리가 가까운 거라고 생각한다? 무게가 가까우면 거리가 가까운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가 가까운 것보다는 무게가 가까운 녀석들이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예측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KNN과 같이 거리 기반의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서는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변수들을 비슷한 스케일이 되도록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전처리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동안 아래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지만 말로만 설명을 했던 거를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처리, 특히 스케일, 비슷한 스케일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표준화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 거고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스케일링하는 사용해서 평균이 0이 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스케일을 변환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훈련셋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훈련셋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규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훈련셋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1이 되도록 스케일을 변환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훈련세 내에서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아마 R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R에서는 우리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R에서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좀 잘못된 방법의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준화하고 테스트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준화하고 아니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그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눴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지금 여기 빨간색 생선처럼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생선처럼 레이블을 알 수가 없는 도미인지 빙어인지 알 수 없는 생선이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생선의 종류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훈련셋들에 대해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훈련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와 무게를 알고 있는 생선들. 길이와 무게를 알고 있는 생선들이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도미라고 알고 있고 얘네들은 빙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도미인지 빙어인지 모르는 단지 우리는 자를 가지고서 길이를 측정해보고 저울을 가지고서 무게를 측정해서 길이가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만 아는 생선이 한 마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생선의 스케일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 생선의 평균으로? 이 생선의 표준 편차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훈련셋에 대해서 훈련셋이 여러 개가 있고 훈련셋의 평균을 알아요. 테스트셋의 평균을 알아요. 죄송합니다. 훈련셋의 평균을 알고 훈련셋의 표준 편차를 알아요. 그죠? 이 도미들의 평균을 알고 있고요. 도미들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요. 빙어들의 평균을 알고 있고 빙어들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생선은 도미인지 빙어인지 모르는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의 평균과 무게의 평균이 무엇과 비슷할 거다? 훈련세트와 비슷할 거다. 훈련세트의 그 분포와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아무 생선이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럼 그 생선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바다에서 우리가 생선 100마리를
낚았어요. 뭐 그물로 100마리를 낚았어요. 거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 100마리의 분포를 알고 있어요. 분포를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선 한 마리를 더 또 낚았어요. 그럼 이 생선 한 마리는 이 100마리의 분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은 바다에서 낚았으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데이터는 그게 어떤 정확한 평균이 무엇이고 정확한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을 해야 되죠. 어떤 분포를 따라야 될 것이냐라고 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뭐다? 테스트셋은 훈련셋의 평균과 훈련셋의 표준 편차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할 때에는 훈련셋에서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테스트셋까지 표준화를 하는 거고요. 정규화를 할 때에도 훈련셋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테스트셋까지도 정규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훈련셋에서는 정확하게 평균이 0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하지만 테스트셋에서는 표준 편차가 정확하게 1이 되는 게 아니라 뭐 0.99가 되거나 1.01이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왜?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준화와 정확한 정규화를 하실 때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 훈련셋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셔서 스케일 변환을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설명이 많이 길었죠? 실제로 이거를 해보는 것은 잠깐 쉬었다가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클래스를 가지고서 표준화 클래스, 정규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